자, 지금 해볼 거는 아까는 철의 재련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사람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에루트 뭐 이렇게 있던데 뭐 홀 앤드 에루트 공정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 금속 중에서도 산업적인 가치가 큰 얼루미늄 요거를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사실 산화환원 반응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비전기적으로 그 철을 재련하거든요. 아주 그냥 고전적 화학적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철 같은 경우는 철광석에다가 흑연을 넣고 흑연을 이 열을 가해 가지고는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철을 재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얼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잘 안 통해요. 왜 그 방법이 안 통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외부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철을 이렇게 얼루미늄을 재련해냅니다. 그럼 이때 이거 보시면 이거 물리 시간에 많이 봤던 표현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외부 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외부 전원에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은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길고 짧음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긴 건 뭐예요? 긴 거는 플러스 극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건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외부 전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이제 의미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극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전자를 공급하죠. 이게 외부 전원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자유전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표시가 좀 묘한데 이런 식으로 전선이 어디에 연결되냐 바로 이 그릇에 연결돼 있어요. 그릇 자체도 도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그릇 자체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전선이 연결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급된 전자가 이 그릇을 타고 이 내부로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외부에 있는 이 플러스 극은 뭐냐면 얘는 바로 강제적으로 전자를 회수합니다. 전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근처에서는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막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풍부하겠죠. 그럼 풍부한 전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풍부한 전자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전자가 누군가에 공급이 되는 변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자가 누군가에 공급되는 거. 여기서는 바로 전자가 막 밀려오니까 이 근처에서는 강제적인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가 막 공급되기 때문에 그 공급된 전자가 여기 쌓이면서 여기선가 누군가 전자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제적인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환원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걸 환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어차피 전자가 많잖아요. 그럼 이걸 누군가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환원 반응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전자를 막 밀어내니까. 알겠죠? 반면에 이쪽은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를 막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떤 물질이 있겠죠. 뭐 탄소라고도 써놨고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이건 뭐 써놓긴 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건 여기 언저리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언저리에 있는 어떤 물질로부터 강제적으로 전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질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걸 산화라고 하죠. 전자를 받아들이는 걸 환원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뽑혀 나오는 반응을 산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여기서 전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강제적 산화가 여기에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보통 우리가 말을 쓸 때도 뭐 산화, 환원 이렇게 쓰니까 산화 반응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화는 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을 산화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자 여기 보시면 탄소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사용하는 연필심 있잖아요. 여기 연필심 꽂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은근히 연필심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연필심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진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샤프심 그걸로도 이런 식의 그 전기화학적 장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왜 건전지라고 하는 물건 있죠? 막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거. 그거 혹시 뜯어본 적 있어요? 그거 그 사실은 좀 안에 좀 약간 산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혹은 염기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뜯다가 손에 묻으면 약간 이렇게 뭐 불나고 막 이 정도는 아니어도 건전지 뜯어서 손에 묻으면 약간 따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 사서 뜯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항상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얌전해서 안 하나 본데 나 때만 하더라도요. 예, 다 뜯어봤어요, 진짜로.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다 열려요, 이렇게. 예. 집에 가면 벤치나 스패너 같은 걸로 딱 잡고 꽉 열면 다 열려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열고 뚝 다 열면요, 진짜로 그 안에 새카만 무슨 봉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 진짜 탄소봉이에요. 굵은 연필심이 그 안에 진짜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열면 그 안에 아주 굵은 연필심이 하나 뚝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그거 꺼내서 종이에 적으면 써져요. 진짜 글씨 써져요. 정말로. 정말 써져요. 물론 이제 실제로 필기용으로 잘 조절돼서 나온 게 아니라 종이 위에 쓰면 거칠거칠하긴 하지만 진짜 종이 위에 진짜 써져요. 정말로. 그런 게 그 뭐냐면 건전지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건전지에 이런 탄소를 사용하느냐? 탄소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 물질이에요, 싼 물질이에요? 굉장히 싸죠. 지구에 널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전자를 아주 잘 통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전기화학에서 공업적으로 아주 각광받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가 싸고 전기가 잘 통하니까 여기서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소 전극을 놓고 여기서 강제적으로 산화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탄소가 처음엔 고체거든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CO2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CO2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홀 에루다이트 공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탄소, 여기 지금 이제 바로 여기서 써놓은 탄소 전극인데 이 탄소 전극으로부터 1차적으로 CO2 기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CO2 기체를 여기에 기체 발생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각각이 다 누구냐면 CO2 가스란 얘기예요. 그럼 이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다에다가 그 유리컵에다가 사이다 따르면 그 사이다 안에 들어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유리 벽면에 살짝 묻잖아요.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톡톡 치면 이거 꾸르르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이 탄소 전극에 살짝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약간의 충격에서 오르륵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탄소 전극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 산화 전극에서 일어나는 1차적인 반응이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뭘 조사해 봐야 되느냐?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은 무엇이 변하는 게 산화환원 반응이죠? 바로 산화수가 변하는 게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0이요. 자, 이 탄소의 산화수는 바로 0이죠. 왜 탄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0이죠? 바로 호돈소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탄소 전극이라고 하면 화합물입니까? 호돈소 물질입니까?
예, 모든 호돈소는 산화수가 항상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호돈소 물질인지라 산화수는 0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호돈소. 그리고 자, CO2에서 요 산소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산소 산화수는 2-입니다. 물론 산소의 산화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산소의 산화수가 보통 2-가 아니라 1-가 나오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산소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아주 특특별한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겠습니까? 화학에서 아주 흔한 반응들이겠습니까? 화학에서 벌어지는 흔한 반응에 대해서는 이 산소가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항상 2-입니다. 특히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아주 일상적 반응인 용광로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식의 홀 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산소 산화수가 항상 2-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언급하는 정도의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소 산화수가 항상 2-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다른 산소의 산화수는 지금 말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은 산소 산화수 2-. 그러면 여기서 탄소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탄소 산화수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뭐라고 불러요? 산화. 그래서 결국 이 외부 전원의 역할에 의해 탄소 전극에서 산화가 진행되는 건 바로 이 전극 물질인 탄소인가 보다. 걔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반응식을 보니 이게 반응식이 지금 되게 완성된 것 같아요. 반응식이라 하기엔 좀 이상해요. 반응식이라 하기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바로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한 개.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이건 맞는데 여기 난데없은 산소가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산소가 있는데 여기 산소가 없고 이런 경우 질량 보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줍니다. 탄소 고체에 산소 E-를 2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CO2 기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시죠? 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그 명심할 건 얘를 왜 더해 주었느냐? 여기 산소가 2개가 있잖아요. 이거에 맞추어 질량 보존을 시켜준 거예요. 알겠죠? 여기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으니까 요 놈에다가 2개만큼의 산소를 더해준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산소의 산화수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산소의 산화수가 E-라고 했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준 거다? 일치시켜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산화수가 E-니까 그것과 여기 질량 보존으로 더해주는 산소의 산화수를 동시에 같이 일치시킨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더해주는 이유는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자, CO2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 합치면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기죠. 얘가 중성이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연과학의 4대 보존 법칙이 있죠. 뭐?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량 보존. 이 모든 전하량 보존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모든 대상들이 갑자기 없다가 생길 수 있어요. 전후가 항상 같아야 돼요. 전후가 항상 같다는 게 이 고전 물리학의 4대 보존 법칙이잖아요. 바로 전하량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 전에 전하량이
E-라면 반응 후에도 전하량이 E-여야 해요. 아시겠죠? 그럴 경우 여기다가 더하기. 짜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오른쪽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E-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전화로는 여기다가 4라고 해줘야 전해량 보존이 성립을 하겠죠. 알겠죠? 자, 왜냐하면 이건 E-가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 총 전하량은 4-니까 자유전자를 4개를 더해야 요거이 바로 전해량 보존이 되겠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외부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탄소 전극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알아서 일어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전원이 없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걸어줬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세요. 자유전자가 어쨌거나 전하량 보존을 해서 더해주었던 자유전자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이 자유전자가 지금 생성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탄소로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외부 전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극이 탄소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쭉쭉 뽑히면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요 탄소 전극에서 일어난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산화 반응 했으면 무슨 반응도 하여 볼까요? 환원 반응도 해봐야 되겠죠. 그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산화 반응을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때 이 홀 공법에서 되게 재밌는 건 이 전체를 꽤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이 온도가 내가 가물가물한데 이것도 한 900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900도에서 700도 그 사이인데 이것도 꽤 고온으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Al2O3 여기 보이세요? Al2O3? 이 Al2O3를 이제 우리말로 굳이 부르자면 산화 알루미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사실은 보통의 상태가 뭘까요? 산화 알루미늄의 보통의 상태 사실은 딱딱한 고체입니다. 고체인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죠? 액체라고 써놨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온 조건인지라 여기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888 이게 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Al2O3가 원래는 보통 고체인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 액체로 녹았다라고 우선 생각합시다.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 산화 말고 이제 환원. 자, 그럼 아시다시피 환원은 전자를 방출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환원은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 전원에서 전자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온 걸 누군가가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바로 1차적으로는 Al2O3 이 상태가 리퀴드라고 우선 합시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선 Al2O3에서 산소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산소산화수는 지금 특별한 언급 없으면 계속 산소산화수는 2-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얼루미늄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얼루미늄 산화수는 0이죠. 왜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얘는 무슨 물질이니까요? 호돈수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Al2O3에서 얼루미늄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얘는 산소 2-가 3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얼루미늄은 여기서 3가가 돼야 되겠죠? 3가 산화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 그러면 이때 여기 살펴보시면 3가가 0가가 되었다. 보이시지요? 3가가 0가가 되었다. 이 얼루미늄 입장에서는 산화수 증가, 산화수 감소 뭐예요? 산화수 감소죠? 오, 산화수 감소, 산화환원 무엇입니까? 환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환원은 누가? 이 얼루미늄 옥사이드가 환원 반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얼루미늄은 개수가 맞는데 누구 개수가 안 맞아요? 산소 개수가 안 맞죠? 그럼 이 산소의 질량 보존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하기 3개의 산소 뭐라고 써야 될까요? 3개의 산소 뭐라고 써야 되겠까요? 2-라고 쓴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3개를 쓴 건 여기가 3개라서 그렇고요. 2-라고 쓴 건 왜?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가 여전히 2-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변의 얼루미늄과 산소의 질량 보존은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누가 그 뭐냐면은 맞질 않죠? 바로 전환액이 맞질 않죠. 자, 이쪽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쪽은 정기적으로 6-잖아요. 2, 3은 6테니까.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 요렇게 Al2O3 리퀴드 한 다음에 자유전자 6개를 더하시고 짜잔. 됐죠? 됐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알아서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 반응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외부 전원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외부 마이너스 전원으로부터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고 있다고 했죠. 요 놈이 이리 간 거야. 이쪽은 전자가 강제적으로 회수된다고 했지. 그 놈이 이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할은 탄소에서 전극을 강제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놈을 이 Al2O3한테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다? 환원전극에서 벌어진 것이다. 됐죠? 그러면 이때 아이쿠 여기에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도 요거 보이세요? 요거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888 충분히 가열하고 있다고 했죠. 이 온도가 한 7, 800도 되는데 하여튼 엄청 고온인데 얘가 지금 고온이라서 액체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들과 밀도가 달라서
그래서 밀도차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그림이 뭐 정확하게 맞는 그림이라면, 자, 용융 얼루미늄, 이게 보시면은 여기 산화 얼루미늄 위쪽에 떠 있는데 얼루미늄 액체는 밑에 가라앉아 있죠. 뭐 내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미트리드 기출 문제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린 건데, 만약 이게 맞다면 둘 중에 밀도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밀도가 어디가 더 큰 거야? 이놈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얼루미늄이 아래쪽에 바닥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를 탁 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줄 나오겠죠? 그럼 끝. 겠죠? 그럼 끝.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Al2O3로부터 여기에 있는 순수한 얼루미늄을 재련해 내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련해낸 얼루미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쓴다 안 쓴다? 엄청 광범위하게 쓴다. 그래서 이것이 이 홀 메소드라고 하는 것의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입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알겠죠? 되셨죠? 그 다음, 자, 여기 지워 되겠어요? 여기 지워줄게요. A. 자, 그러면 아까 1번은 산화 반쪽 반응, 2번은 환원 반쪽 반응,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해볼까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체 산화 환원 반응. 이걸 한번 작성해 볼게요. 즉 산화 반응, 환원 반응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의 반응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 볼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체 반응을 작성할 땐 항상 명심할 게 있는데,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죠? 요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산화 반응이라고 써놓은 게 요거죠. 환원 반응이라고 써놓은 게 요거죠. 그럼 산화 반응에는 전자가 몇 개 등장합니까? 쓰다 보니 뭐 4개가 나왔고요. 환원 반응에서는 전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쓰다 보니 6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일치해요? 좀 달라요? 다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같게 만들어준다? 바로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최소 공배수. 그러면 6과 4로 만들 수 있는 최소 공배수 뭐가 있죠? 12가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는 양변에 곱하기 2. 알겠죠? 3. 그리고 여기다가는 양변에 곱하기 뭐? 2. 됐죠? 그런 상태에서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을 같이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3, 4, 1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도 2, 6, 10이니까 요 두 반응식을 쫙 더해주면 12개의 전자, 12개의 전자가 착, 왜냐면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뭐만 남을 것이냐? 바로 요게 된다. 이런 말이죠. 바로 2배의 Al2O3 더하기 그 다음 3개의 탄소가 반응을 해서 얼루미늄이 재련이 되고 CO2 가스가 생성되는 요것이 전체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소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전자도 소거가 되지만 여기 산소 2- 요 음이온도 2 곱하기 3에서 6개죠. 산소 2- 3 곱하기 2하에서도 6개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또 예쁘게 착착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전체 반응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홀 공법이라고 하는 반응이, 그러니까 어떤 공법에서 일어나는
뭐냐면 아주 그냥 세부적인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 얼루미늄으로부터 얼루미늄을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 얘기 하려고요. 우선 때 빨리 쓰세요. 우선 때 빨리 쓰세요. 네, 그 얘기 하려고요. 이거 누가 보고 있지? 현진. 그래. 그래, 평행우주 현진. 그래. 여기는 뭐 지구 183. 여기 있는 현진이는 지구 213.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행 현진. 그래. 저 누구냐? 저기 뭐야? 윤지야. 평행 현진이 어떻게 생각해? 그래. 좋습니다. 네. 좋아. 좋았어요. 자, 적으셨죠? 적었죠? 내가 적으십시오. 아유. 아이고. 아이고, 다리. 자, 좋습니까? 어떻게 뭐 설 연휴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서울은 난리 났어요. 눈 막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와우,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 눈이 막 한 30cm 쌓였나 봐죠. 이만큼 쌓였어요, 진짜. 네. 근데 여기는 눈 안 오고 비 오고 막 좋죠. 네, 저희는 진짜 눈이 흩날리면 폭설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게 산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왜 지리산 있는 산맥 있잖아요. 그 뭐더라? 그 전에서 눈 다 오고, 예, 지리산 넘어가면 그 소백산맥. 그래, 소백산맥 때문에 요 경남은 눈이 안 오죠. 그래. 자, 나 적었습니까? 아니요. 뭐, 자, 적으세요. 아이고. 자,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가당 갑니다. 자, 이제 줄게요.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아까 앞에서의 결과만 조금 써볼게요. 산화가 얘랑 반응을 해가지고 CO2가 되고, 짜잔. 이거 맞죠? 맞죠?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호는 아마 저기에 있는 Al2O3. 얘가 전자 몇 개더라? 6개인가? 네. 6개 받아들여가지고 얼루미늄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3개.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됐고, 그리고 이제 전체는 이렇게 돼서 오케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그 간결한 어떤 과정의 홀 분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역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이해해도요,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전기화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전기화학적으로는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얘기는 전기화학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그 산업공학적인 문제예요. 산업공학적이거나 이제 뭐 화학공업적인 문제인지라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요.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 이 부분은. 아 그래요? 네,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이렇게 교과서에 특히나 하이탑 같은 데 소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은 안 할 수도 없고 뭐 여하튼 그냥 언급은 할 수밖에 없고 교사 같은 경우도 하이탑에 있으니까 몇 마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는 화학이라기보단 지금 할 얘기는 화학공학에 대한 얘기인 거라 이게 별로 화학 시험에 내기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최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냐? 그런데 이거가 이게 안 녹습니다. 근데 아까 뭐래요? 뜨겁게 가열해서 녹였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구라예요. 알겠죠? 안 녹아요. 사실 안 녹아요. 구라예요. 안 녹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녹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만들어야지 만들었는데 안 녹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가르치면 안 녹아 막 꿈쩍도 안 해. 왜? 얘가 얘가 이제 MP가 이게 2000도가 넘어. 이게 뭐 한 2000, 뭐 약간 뭐 대략 막 2000도 더 돼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0도가 더 되는 거야. 어마어마해 막. 그럼 여러분 말이 2000도지 막 이거 뭐 2000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이거 웬만해서 녹는다 안 녹는다? 절대 안 녹습니다. 절대 안 녹습니다. 그래서 저 Al2O3 이게 녹여. 자 그러면 이게 녹이는 게 여기서 왜 중요하죠? 녹이는 게 왜 중요해요? 녹여야 얘가 밑으로 깔아앉아서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안 녹이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반응을 안 하게 되죠. 안 녹이면 안 되나? 반응을 안 해요. 그럼 분리가 자 녹인 것과 안 녹인 것의 차이가 뭐예요? 고체와 액체. 그게 뭔 차이인지? 고체는 안 움직이고 액체는 움직이죠. 정답!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고체는 유동성이 없어요. 어디 움직여요?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고체는 전극으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녹는다 안 녹는다가 그냥 뭐 좀 더 덜 뜨거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녹았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안 녹아버리면 얘가 전극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공학적으로 쟤를 녹이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녹여볼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냥 뭐 녹여보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이때 이런 거를 찾는 건 사실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되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나중에 대학원 가셔서 연구과정을 막 연구를 하면 있잖아요. 뭐 되게 논리적인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요러니까 요렇게 탁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나올 거다.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자연과학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없고요. 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온다. 이걸 해내라. 그러면은 그걸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전수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율표를 쫙 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주기율표에 뭐 있어? 알겠어? 1번부터 끝번까지 쫙 스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소 하나당 관련된 화합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끌어다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그냥 단순 반복이고 어마어마한 노가다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양반도 찾았나 보지 뭐 하겠어요? 저 양반도 찾았나 보지.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1. 이런 좀 이상한 말을 쓰는데 빙정석을 씁니다. 그럼 빙정석이 누구냐? 거기 이제 쓰여져 있을 거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Na3
Al F6 요 놈입니다. 이것을 첨가합니다. 이것을 첨가합니다. 이걸 첨가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 이제 NA라는 금속 있죠. 자, NA는 그 주기율표상에서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은 산화수가 항상 얼마예요? 알칼리 금속 무조건 1 플러스 뿐이 없어요. 알칼리 금속은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나 아니면 1 플러스거나, 알겠죠?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지금 화합물 상태니까 무조건 1 플러스 거고, 그러면 1 플러스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럼 뒤에 있는 AlF6는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3 마이너스인가 보시 뭐.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 이온가가 3 마이너스고 Na 플러스가 3개가 뭉쳐져 있는 그런 이온 결합 물질을 빙정석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이때 당연히 뭐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의 역할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이게 이제 참고로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 플러스 말고 누구도 있겠어요. 리튬 플러스, K 플러스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나카 얘기하는 거야. 리나카 플러스는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 그리고 상염기 반응 그래서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란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이온가 때문에 존재는 해야 되는데 실제 반응 참여하지 않는 걸 구경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빙정석 화학식은 Na3AlF6 이건데 얘가 구경꾼인지라 아예 띄워버리고 아마 그 교재에는 그냥 AlF6 3-라고만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Al2O3의 녹는 점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떨어지니까 쓰겠죠.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이 당연히 외울 거 아니고요. 이건 매우 개별적인 화학공학 관련된 수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보면 그래서 그 반응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Al2O3가 얘가 솔리드 그 다음 4AlF6 3- 솔리드 이게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3AL2OF6E- 그리고 6F- 모두 리퀴드 저렇게 돼버립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을 섞어 그 녹는 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오전엔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듣는 말이니까 또 하나 외워두세요. 이런 현상을 에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이 에지오트로프라는 현상은 앞서 얘기했던 철의 용광로 속에서의 재현 과정에서도 에지오트로프라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 경남은 아니지만 경남 제외한 지역에 이번에 눈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눈 많이 올 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기가 그냥 길이 깡깡 얼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제일 추울 때는 언제가 춥죠? 이건 눈 올 때 추워요? 눈 올 때는 보통 추워요? 별로 안 추워요? 별로 안 춥죠? 왜? 막상 눈이 올 때는 별로 안 추워요. 왜 안 춥죠? 자, 눈은 뭐가 눈이 된 거예요? 문이 열어도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증기라고 하면 뭐 물 기체 상태거나 물 액체 상태인 거잖아요. 작은 물방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죠. 그건 안 춥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온다는 얘기는 수증기 기체가 액체가 됐거나 고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막상 눈이 펑펑 올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춥지가 않아요. 뭐 그래도 0도 이하여야 눈이 될 테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눈이 막 올 때는 막 그렇게 막 살을 내는 추위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추운 건 언제다? 바로 눈 온 다음 날이에요. 왜? 드디어 이제 눈이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쌓인 눈은 영원해요? 이 눈도 증발해요? 눈도 증발하죠. 왜냐면 이제 누구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하고 막 질척질척 해지면서 약간 녹기도 하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눈이 영원하냐? 얘도 증발해야지. 그럼 여기에 있는 눈이 액체로 변했다가 다시 증발이 돼서 대기 중으로 날아갈 때는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다시.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추워요. 그러면 몇몇의 눈이 증발하면서 흡열이 돼버리기 때문에 눈이 쌓인 그 근처 영역은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확 떨어지면 뽀송뽀송했던 눈이 순식간에 뭐로 바뀌겠어요? 딱딱한 얼음으로 바뀌겠죠? 그때부터 빙판길인 거예요. 그래서 눈은 언제가 춥다? 눈 온 다음 날이 추워요. 근데 추워져가지고 그 포송포송한 눈이 딱딱한 얼음판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설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제설은 언제 해요? 제설은 눈 오자마자 막 눈만 그치고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눈 오자마자 바로 하는 이유가 그 시기를 놓치면 진짜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차 빙글빙글 돌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설은 눈 온 바로 직후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눈을 처리하는 제설 방법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큰 이렇게 막 그게 뭐 이렇게 큰 이런 뭐라고 그래 불도저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런 걸로 눈을 싹 밀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길 골목에는 이게 뭔가 툭툭툭 뿌리죠. 이렇게 막 그걸 제설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봐요. 봐봐요. 눈은 고체, 액체, 기체 뭐예요? 눈은 고체죠. 근데 거기에 제설제 뿌리는 거 얘도 고체, 액체, 기체 뭐예요? 고체죠. 그런데 고체에다가 고체를 뿌렸더니 눈이 어떻게 돼요? 지르르 녹으면서 하수구로 쭉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고체 눈에 고체 제설제를 뿌렸어. 녹아? 이건 녹는 점이 올라가는 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녹는 점이 떨어지니까 물로 지르르 녹는 거지. 그런 특별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에지오트로프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에지오트로프라고 하는 현상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이런 데서도 쓰고 용광로에서도 쓰고 되게 자주 써요. 근데 왜 에지오트로프라는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때로는 어떤 고체를 섞으면 녹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아직 명백하게 몰라요.
다만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에지오트로프 현상을 찾아내기 위해 이걸 어떻게 찾았다? 전수조사한 거예요. 주변에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섞어봤을 거야. 알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무슨 말이겠어요?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물질은 대체하기 쉽다 어렵다? 대체하기 진짜 어려워 이런 거는. 뭔가 원리로 찾아낸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전수조사한 거라 이런 건 대체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찾아가지고 특허 걸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뭐 1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100년 전 일이라서 뭐 이런 건 아마 특허가 다 풀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수조사에서 찾은 물질은 바로 특허를 걸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쓸 때 다 로열티를 내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런 종류의 물질들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물감이에요, 물감. 그림을. 네, 물감이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 있죠? 여기 그림 그려본 사람은 알 텐데, 여러분, 파란 색깔이 다 파란 거예요? 파란색도 다 달라요. 빨간색은 다 똑같은 빨간색이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이게 물감을 써보면 이게 미묘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느낌이 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내가 좋은 건 다른 사람도 좋아요, 싫어요? 내가 좋은 거 다른 사람 다 좋은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예쁜 색은 누가 봐도 예쁘거든. 그러면 그 물감으로 만든 물감은 이거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쌀 거 아니야. 그래야 사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케미컬 중에 하나가 바로 염료예요. 염료 하나 잘 디자인하잖아요. 그러면 가문이 평생 먹고 살아요. 가문이 이렇게 막 평생 먹고 살아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전수조사에 찾아낸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이미 100년 전 얘기라서 뭐 이런 거는 로열티 다 풀렸을 거고 아무나 다 쓰는 물질일 거예요. 뭐 여하튼. 쌤.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여기서 오른쪽에 위에 식 있잖아요. 이거? 네. 네. 저기서 ALF63-가 어떻게 고체해서한테 여기 있는데. 아 다시 뭐라고? 저기 ALF63- 있잖아요. 저 이온이잖아요. 근데 아 이게 여기에 네. 이게 생략된 거죠. 생략. 예, 이게 구경꾼 이오니까 다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Na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도 Na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Na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일단 Na 플러스 다 이온가에 맞게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어차피 구경꾼이라 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에 빙정성을 섞었더니 요 놈도 액체가 되고 요 놈도 액체가 되더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반응은 산화원원 반응이에요? 산화원원 반응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산화수 변화가 없으니까. 산화수가 안 변합니다. 산화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여기 얼루미늄 산화 아니 그래 뭐 여기 산소 산화수 E-. 2-입니다. 여기 산소 산화수 E-. 2-입니다. 여기 얼루미늄 산화수 3+고요. 여기도 3+고요. 요것도 3+입니다. 뭐 하나 바뀌는 게 1도 없습니다. 플러리는 항상 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수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어이구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 2 됐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워도 되겠죠? 2 그러면 3 세 번째는 그러면 이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스템 내의 산소 E-, 시스템 내의 산소 E-.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산소 2-라니? 앞선 반응에서는 여기서도 산소 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산소 2-가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산소 2-가 최초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요 녀석의 환원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이게 녹는다 그랬어요? 안 녹는다 그랬어요? 안 녹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 이게 녹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산소 2-를 구경하기도 쉽다 어렵다?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녹질 않으면 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 내의 산소 2-는 얘가 녹아있는데 얘가 안 녹으면 얘가 어디서 공급받느냐?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Al2OF6E-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섞어서 녹았다며요. 그럼 여기 산소 2-가 여기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산소 2- 공급원인 거고 이 산소 2- 공급원이 여기 탄소랑 반응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즉 뭐냐면 산화 반응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발견이 되니까요. 그러면 탄소로부터 이산화탄소는 만들어지는데 이놈이 녹질 않으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만들어줘. 그럼 어디선가 산소 2-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줬겠어? 얘가 줬나 보다. 왜 여기 산소 2-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의 산화 반쪽 반응. 이때의 산화 반쪽 반응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여 있군요. 이 Al2O F6E-의 탄소 한 다음 짜잔 이런 식의 반응 있죠? 사실 이 반응식을 막 전부 다 막 구경꾼 이용까지 고려해서 다 맞추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반응식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걸 막 맞출 필요도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탄소가 CO2가 되는 거죠. 탄소가 그냥 CO2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전자를 몇 개 산화하면서요? 전자 4개를 산화하면서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아까하고 차이점은 아까는 자유로운 산소 2-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있었어요? 실제로는 없었어요? 실제로는 없었던 거죠. 그 녀석의 역할을 얘가 대신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산소 2-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얼루미늄 이상한 화합물이 2개 있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2개 공급돼야 되니까 얘도 2개 공급돼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런 구경꾼 이온이 왜 들러붙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루미늄이 플러린이랑 결합을 할 때는 AlF6가 아주 안정한 꼴이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뭐 이게 안정한 꼴인지 다른 꼴은 왜 안 되는지 그런 거 우리가 알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이게 안정하니까 이걸 만들려고 이게 구경꾼 이온으로 있구나.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측면에서 어쨌거나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다.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 전자를 내어놓는다.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잘 봅시다. Al2O3 얘 녹는다 그랬어요? 안 녹는다 그랬어요? 안 녹는다 그랬죠. 안 녹는데 얘 섞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 얼루미늄이 요런 꼴이 됐지. 요런 꼴이 됐지.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AlF6 3-에서 자 플로린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 1 마이너스. 그러면 얼루미늄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 3 플러스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네 번째 시스템 내의 얼루미늄
3 플러스를 Al2O3의 얼루미늄도 산화수가 얼마예요? Al2O3에서도 얼루미늄의 산화수가 얼마? 이거 3 플러스, 이것도 3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얼루미늄 3 플러스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될 텐데 이 얼루미늄 3 플러스를 애석하게도 Al2O3가 직접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안 녹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놈 대신에 얘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여기 있네. 알겠죠? 여기 있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시스템 내에 얼루미늄 3 플러스를 AlF6 3-가 공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거기에 거 보시면은 환원전극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있을 것이요. AlF6 3- 편의상 더블링으로 씁시다. 그러면 6E- 될 거고 2 얼루미늄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12F-주.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반응식하고요. 이 반응식은 매우 달라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얼루미늄 3가가 얼루미늄 몇 가가 되는 거예요? 0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얼루미늄 3가가 얼루미늄 0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일이 환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탄소가 산화했고 얼루미늄이 환원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 명쾌한데 이게 아예 녹지를 않으니까 시스템 내에 산소를 누가 공급해 줄 수도 없고 이게 녹지를 않으니까 시스템 내에 얼루미늄 3가를 공급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기똥차게 찾았더니 여기에 흐물흐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산소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산소를 활용해서 탄소의 산화 반응식을 완결하면 역시나 흐물흐물하게 얘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가 전극으로 움직여서 얘가 환원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전체 반응식을 설명할 수 있지.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전체 반응식은 같아질까 달라질까? 전체 반응식은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왜냐? 여기 전자 몇 개 나가요? 전자 몇 개? 4개죠? 여기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죠? 최소 공배수 만들면 여기 곱하기 3, 여기 곱하기 2, 2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전체 반응식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3, 4, 5. 그럼에도 전체 반응식은 불변. 그렇다면 빙정석의 역할은 뭐란 얘기예요? 그럼 빙정석의 역할은 뭐예요? 촉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반응식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저 빙정석의 질량이 변했을까요? 빙정석의 전체 질량은 사실 또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빙정석은 촉매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지오트로프 현상을 이용한 촉매로 작동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안 녹아가지고는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았구나 라는 정도만 곁들여 아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구현하는 건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하고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 미트리트 피트 같은 데서 시험 문제로 만들어내면 빙정석은 빼버리고 요 아이디어 상에서 양론 계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도 전체 반응은 같아요, 달라요? 어차피 그래도 전체 반응은 동일하기 때문에 빙정석을 쓴다고 해도 양론적인 상황은 여기서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홀 공법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실제로 2000 몇 년도더라?
2023년도 뭐 작년 재작년이네요. 그 2학년 1학기 기출 문제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창원과학고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 뭐 이게 경남이건 창원이건 이건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어쨌건 잘 알아두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다라는 것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가도세요. 아이고